네, 안녕하십니까. 이연담 경찰범죄학을 강의를 맡은 이연담입니다. 어, 좀 일찍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학교 강의다, 학원 강의다 해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 기다려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 필요한 범죄학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22년과 23년에 걸쳐서 경찰 간부 및 경행 범죄학을 이제 그동안 시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쌓였죠, 자료가.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 그 과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찰 범죄학, 그러니까 경찰에서 시험에서 어, 시험 범위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이제 재구성했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공부하면서 이제 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해 드리는 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과목만 갖고 공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학이라는 과목이 뭐 4분의 1, 5분의 1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에 맞는 시간을 배분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격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로드맵의 적합성을 최대화하면서 강의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늦어진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컨디션이 좋지는 않은데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옷을 좀 두툼하게 입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이해하시면서요. 좀 봐주십시오. 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범죄학의 전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범죄학을 공부를 좀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그 실력을 다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새롭게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거든요. 학교 뭐 전공을 예를 들어서 뭐 공대에서 이과 공부를 했다. 이런 분들이 접하는 범죄학하고 또 법학을 하신 분들이 접하는 범죄학하고 뭐 사회복지학이나 기타 여러 학문들을 하신 분들하고 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그동안 쌓여져 온 내적 어떤 역량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만큼 이 범죄학을 여러분들에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시중에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렇습니다만 범죄 사회학적 관점에서 범죄학적 관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강의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법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 그런 부분들 아마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아마 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제가 자 우리 이제 범죄학의 전개라고 해놨어요. 이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부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것만 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예, 또 깊이 들어갔다가 또 내용을 보시다가 또 이걸 보시고 이것은 이 페이지만큼은 좀 복사해서 여러분들 책상에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범죄학은 이제 범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현상을 공부하게 되고 범죄의 원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뭡니까? 이 범죄학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연구한다. 이렇게 현상과 유형은 이제 같은 것으로 보시고요. 다시 말해서 범죄의 현상이나 유형과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기가 돼야 합니다. 암기 되시면서 또 이해도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지워야 하는데, 봅시다. 제가 이제 처음이라 이제 좀 버벅거릴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으니까. 자, 범죄란 무엇이냐? 이제 협의적 범죄가 있고 광의적 범죄가 있거든요. 협의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범죄란 얘기죠.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절도를 했다, 강도를 했다, 누구를 추행을 했다. 이건 뭡니까?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거든요.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협의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죄형 법정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네. 기타 실질적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만을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형법 또는 형법에 준하는 법칙이 있어요. 법률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협의의 범죄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형법 말고 우리 행정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어. 행정법인데 그 속에가 이제 형사 벌칙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협의로 범죄라는 개념을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적으로 범죄가 뭐냐 했을 때 넓은 의미로 범죄는 뭐냐 했더니 이 협의에 플러스 다시 말해서 이 형법 플러스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비행 있죠. 형벌로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나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마신다, 음주를 한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비행에 해당합니다. 이건 범죄라고까지 보질 않지만 비행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사회 상규를 위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상규는 뭐냐? 상식과 규범이죠.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키는 규범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차에 앉으면 어른들이 차에 타면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한다. 사회 규범이죠. 이게 법은 아니지만 사회 규범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식이란 게 있어. 상식과 사회 규범은 사실은 유사한 것인데, 이성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이 정도를 우리는 상식이라고 하고, 이성적인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범죄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는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이렇게 일탈 개념, 비행 개념 또는 사회 상규 위반 개념 또는 또 심지어는 반사회적 성격 여기까지도 넓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다. 우리가 만약에 형법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형법학이 되겠죠. 형법에 대한 해석학이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범죄를 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범죄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형벌인데 미국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또 현재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되기도 하고 형벌이 되기도 하고 형벌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법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범죄화라고 얘기하고 형법에서 빠지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정불변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는 그렇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일탈 개념까지도 넓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현상과 원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너무 좀 펜을 두껍게. 오케이.
자, 현상은 너무 두껍네. 현상은 어,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문화 상황에 따라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들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매스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알코올은 어떠냐, 가정 환경은 어떠냐,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범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유형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범죄 유형을 또 너무 두껍네요. 예. 범죄 유형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이건 뭡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범죄로 보는 것 있죠. 이제 통상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통적인 범죄 유형이라고도 하지만 자연범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범.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어디서나 범죄로 인식되는 것 있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특수범죄라고 있어요. 화이트 칼라 범죄,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 약물, 표적, 환경, 정치. 뭐예요 이게? 좀 이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뭐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냥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인. 이걸 우리는 이제 약탈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이제 특수범죄 쪽은 보이지 않게 좀 착취적이라는 이런 말 씁니다. 착취. 어쨌건 이렇게 이제 유형화해서 범죄 문제를 보고 있다. 또 현상을 파악을 해서 범죄 문제를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범죄 원인입니다. 이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밑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고전주의 있고 실증주의 있죠. 이것은 아주 뭐 핵심적인 내용이고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범죄학을 풀어가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좀 철학적이고 이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의외로 이걸 바로 잡는데 체득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다시 시간을 이제 분리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우선 이 위에까지만 좀 볼게요. 자, 보시면 범죄란 이런 것이고 범죄란 광의적으로 보는 것이고 현상과 유형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 원인도 고전주의와 실증주의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런데 보세요. 연구란 말이 나옵니다. 이 범죄학은 배울 학자 아니에요? 연구할 학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학은 사실학이고 경험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현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범죄라고 큰 것이 있다면 이 범죄를 세분화하고 분류를 하고 세분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유사성과 차이점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 가지고 목을 만들어냅니다. 보니까 이거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살인범죄, 강도범죄 자르고 또 화이트 칼라 범죄, 조직범죄 자르고 했잖아요. 이렇게 차이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정의를 내려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왜 범죄는 많이 늘어났느냐? 어떤 것들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연구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참여적 관찰법, 사례 연구, 표본 집단 연구, 추행 연구, 실험 연구, 통계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출제 영역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 출제 영역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 범죄 뭐라고 써요? 상대적 가변적이다. 그랬고, 자, 연구 방법론 이것은 이 범죄학의 밑바탕이란 말이에요. 범죄학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이론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연구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참여적 관찰법, 사례 연구, 표본 집단 조사, 추행 연구, 실험 연구, 통계 연구. 그런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뭘까요? 이 통계 연구예요. 그래서 현상을 볼 때, 뭐 서울의 뭐 종로에서 뭐 유난히 범죄가 많다. 그러면 현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하겠어요? 그 지역에 범죄 분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것도 뭡니까? 통계로 나타나죠. 또 시간대로는 야간에 범죄가 많더라.
그런데 그것도 또한 통계로 보잖아요. 대부분이 상당 부분은 통계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 하나하나 장단점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범죄 원인론은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범죄를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먼저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